FMC가 소화가 너무 잘 됐습니다. 두 번 인상, 예. 시장은 네. 연준을 안 믿었다. 그리고 시장 심리가 올라가고 싶을 때는 왜 달리십니까? 그랬더니 너도 달리잖아. 당신이 달리잖아. 저 앞에 사람도 달리고.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달리는 거. 시장의 컨센은 네. 지금까지도 12월에는 한 번 인하할 걸. 지금 연준 위원들은 두 번 이상 인상할 거라고 봤는데 인상됐고 인하나 빨리 해. 그리고 그렇죠. 그래 우리가 조금 봐줘서 연말에 한 번 인하로 지금 우리 합의했어. 네. 알지? 연준 위원들 아세요? 예. 라고 지금 이제 던진 거죠. 지금의 주가 상승의 논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단기 과열이냐, 네.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지, 네. 너무 한쪽 섹터가 독주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조금 오래갈 장세가 오히려 조금 일찍 꺾이거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오늘 주제가 뭐 당연히 FOMC 얘기 좀 예. 해주셔야 되고요.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또 금리가 말해주는 투자 전략 이렇게 크게 네. 세 개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FOMC 얘기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앞서 뭐 정강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FMC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걸 소화하는 기간이 있겠죠. 네, 네, 예. 근데 어제는 뭐 소화 첫날인데 네. 뭐 소화가 너무 잘 됐습니다. 아유, 네, 뭐 네. 그까짓 것, 예. 두 번 인상, 예. 시장은 네. 연준을 안 믿었다. 네. 무시했다. 네. 무시하고 올랐습니다. 예. 지금 어제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내용 자체는요. 네. 지금 뭐 전 깜짝 놀랐어요. 네. 5.6이라고 써 있어가지고요. 예. 9분이 두 번 인상을 예상했거든요. 네. 18명 중에 지금 한 맞습니다. 명이 공석이니까. 예. 그리고 2명이 3번 인상을 네. 전망했고 한 분이 4번. 네 번. 그리고 2명이 동결을 주장했지만 네. 4명이 1회 인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6분이 사실은 그 1회 인상, 그러니까요. 한 번 이상 인상을 네. 주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그 12명이 2번 이상 네. 인상을 주장한 거고, 네. 그러면 18명 중에 거의 3분의 2가 2번은 올려야 된다라는 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뭐 7월이 됐든 하반기에 한 번 이상은 인상한다. 네. 최소한 한 번. 네. 예. 저는 7월이 좀 유력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어제 파월 의장 중에 좀 라이브 미팅이 될 네네. 거다. 네. 라이브 미팅이라는 게 이제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올리는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7월에는 별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별일이라는 것은 7월 초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네. 그리고 그 전에 발표되는 이제 이번 주에 CPI가 네. 발표되기 때문에 이달 말에 발표되는 PCE 물가, 예. 특히 근원 PCE 물가,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 네. 다음 달 초에 네. 이제 항상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죠. 고용 지표, 6월 달 고용 지표.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뭐 7월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원래 은행주가 먼저 네.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주의 실적에서 엿볼 수 있는 조금 은행들의 지방은행 대출, 사태. 예. 지방은행 예. 사태라든지 대출 축소, 네. 은행들의 움직임, 뭐 연체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지표가 이제 간접적으로 참고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특히 근원 물가 쪽에서 특별한 내림세가 제한된다면 제 생각에는 뭐 연준 기준금리가 5.25에서 5.50%로 상단이 25bp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한 70% 네. 이상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만 없으면 예, 그렇네요. 네. 예. 그렇게 좀 놀랐는데 놀라운 네.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또 발언으로도 약간 여러 논란이 될 만한 네. 저희 앞서서 뭐 스킵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놀랐는데 물론 항상
그 스테이트먼트가 좀 강하면 파월은 약하게 얘기하고 달래기도 하고. 좀 맞죠. 네. 그렇게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완화적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매파적 스테이트먼트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매우 뭐 도비시했다, 좀 완화적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되죠. 네. 그런데 아무튼 뭐 파월 의장이 전체적으로 뭐 발언 자체는 비둘기적이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또 다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전달했고 뭐 시장을 약간 달래는 뭐 뉘앙스를 많이 표출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파월 의장도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물가가 지금 안정되고는 있지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긴축적 기조를 더 유지하고 또 데이터가 필요하다. 조금 연준이 더 완화적인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진전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쪽을 강조했거든요. 원론적입니다만은 아무튼 전체적인 평가는 조금 시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뭐 살짝 안도할 수는 있어도 안도를 넘어서 좀 계속 달리는 것은 굉장히 좀 아마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같이 달리면서 결과물을 보고 같이 다 놀라는 그런 어제장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그 스킵 논란도 그 논란 자체를 보면 올리겠다는 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도피하진 않아요, 사실은.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재미가 있네요. 달리다 보니까 쟤도 달리네. 네, 옆에서 왜 달리십니까? 그랬더니 너도 달리잖아. 당신이 달리잖아. 저 앞에 사람도 달리고.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달리는 거. 그리고 시장 심리가 올라가고 싶을 때는 조금만 그런 발언이 나와도 못 당합니다. 반응을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못 말리죠. 지금 못 말리는 장세입니다. 근데 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 이제 경계 관련된 데이터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상대로 경기는 뭐 지금 3월 22일 날 직전 FOMC에서 올해 2023년도 미국 경제의 연준 위원들의 GDP 성장률의 중간값이 0.4였는데 지금 이게 표를 어제 가져와 나왔습니다. 지금 0.4였는데 1.0으로 올렸죠. 올해 성장률을. 그러니까 레인지를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0.2에서 1.3으로 좀 비교적 그 레인지가 좀 범위가 좀 컸었죠. 뭐 18분이 전망하다 보니까 각자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0.4였다라는 거고요. 어제 FOMC에서는 이제 0.5에서 2.0 사뭇 굉장히 올라갔죠. 변동 범위가 올라갔고 올해 성장률을 2.0까지도 바라보는 위원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니까 중간값이 1.0, 그러니까 0.4에서 1.0으로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어쨌든 성장률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실업률은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실업률은 4.5에서 한 4.1 정도로 내려왔고, 연말에 실업률이 조금 많이는 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봤고 헤드라인 물가, PCE 물가지만 헤드라인 물가는 그냥 큰 폭으로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근원 물가, 근원 PCE 물가는 3.6에서 3.9로 올렸거든요. 요게 이제 연준 위원들이 본 근본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경기는 연착륙되고 성장률을 올렸지 않습니까? 경기는 심각하지 않다. 그다음에 실업률도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고 그 얘기는 이제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얘기고 임금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근원 물가는 떨어지긴 떨어져도 생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죠. 연준 위원들이 보는 이제 경제관이고 그래서 금리의 중간값은 기준금리의 중간값은 지난 3월 달에는 5.1이었는데 더 올려야 된다. 지금은 5.6이다. 5.6인 5.1에서 6.1까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4번 인상해야 되는 뭐 블라드가 떠오르죠.
그 나중에 나오나요, 그거? 어떻게 누가 뭐라고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예, 의심은 갑니다. 뭐 예. 닐 카시칼이라든지 예, 예, 뭐 이렇게 예. 얼굴이 떠오릅니다. 합리적 의심이죠. 네, 네. 5.1에서 6.1.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평균을 내니까 5.6. 그러니까 두 번은 인상. 네. 하는 게 이제 뭐 투표 결과였죠. 네, 예, 엄청 높은 겁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의 컨센은 이번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거야. 이제 지난달이. 네. 네, 그리고 이번 동결하면서 쭉 갈 거야. 네. 네, 그리고 당초에는 이제 올 하반기에는 두 번 인하할 거야. 네. 라는 거에서 이제 약간 후퇴해서 네. 지금까지도 12월에는 한 번 인하할 걸. 지금 연준 위원들은 두 번 이상 인상할 거라고 봤는데 인상됐고 인하나 빨리 해. 그리고 그렇죠. 그래 우리가 조금 봐줘서 연말에 한 번 인하로 지금 우리 합의했어. 네. 알지? 연준 위원들 아세요? 예, 예. 라고 지금 이제 던진 거죠. 그렇죠. 예, 예. 오늘따라 비율을 상당히 잘 지게 예. 쏙쏙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5.1로 나와 있을 때도 그때는 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심하게 낮게 네. 봤었잖아요. 그러다 결국 연준 말대로 쫓아왔는데 그렇죠. 연준이 이제 다시 도망가니까 네. 아, 또 진짜 왜 그러세요? 그리고 진짜 안 쫓아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근데 지금 사실 FOMC 열리기 전에 긴장감이 좀 감돌았던 거는 네. 아시다시피 뭐 호주 중앙은행, 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2번에서 3번 동결했다가 네, 다시. 네, 예. 보통 동결했다가 다시 인상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네. 한번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다음에 쭉 가는 네. 경우가 많은데 동결했다가 결국에 내리는 수순으로 가는 건데 네. 동결했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은 물가가 얼마나 안 잡히길래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라고 이제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네. 보였고 특히 캐나다는 뭐 미국과 거의 경제 공동권이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다시 재인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FOMC의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사뭇 달랐고요. 네. 어제 ECB 유럽 중앙은행도 3.75에서 네. 25bp 기준금리를 올려서 네. 4.0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근원물가 전망은 향후 근원물가 네.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뺀 근원물가의 전망치는 올리고 성장률의 전망치는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가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Very likely. 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아예 직선적으로 네.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까불지 마. 네. 우리 올릴 거야. 네. 라는 이제 강력한 인플레이션 파이팅 의지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뭐 약간 그 주가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응하고 뭐 속담에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네. 속담도 있지만 뭐 지금 시장은 뭐 연준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물가도 여전히 상당히 높고 성장률도 뭐 역성장을 기록한 네. 국가들도 네, 있고 미국보다도 미국보다 더 나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이 올해 1.0을 원래 봤었는데 뭐 네. 살짝 뭐 상징적이지만 0.9로 네. 0.1%포인트 어제 ECB가 전망을 낮췄고요. 네. 내년도 전망은 1.6으로 봤었는데 1.5. 어쨌든 뭐 절대 수치가 높지 않죠. 금년만 보면 그냥 예. 별 의미는 없겠지만 미국하고 역전됐네요. 네, 그리고 네. 근원 물가는 4.6으로 봤었는데 네. 올해 5.1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떨어지지만 예. 유가나 이제 천연가스 네. 가격이 하락하니까 유로존도 뭐 고용 시장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저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예, 사실은 작년에 유럽 증시가 많이 오르고 네. 또 뭐 날씨가 따뜻하고 뭐 하면서 유럽을 과소평가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이제 했는데 뭐 저는 뭐 경제 각적으로 잘 모르지만 뭐 그냥 언뜻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예. 유로존은 뭐 고용 시장이 미국보다는 한 절반 정도의 타이트함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 수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한 절반 정도 예. 수준으로 예. 좀 널널한 상태. 예. 그러니까 이제 고용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래도 이제 서비스업 중심의 팬데믹 이후에 네. 이제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가 네. 지금 확산되고 또 관광객도 예. 많이 예. 유입되면서 요즘에 뭐 이태리 갔다 온 분이 너무 사람이 많다고. 예. 서비스업 쪽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예. 뭐 호텔이라든지 레저, 숙박, 접객 이런 쪽 전반적으로 관광 산업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통화 정책의 목적은 근원 물가를 완전히 안정시키는 그런 것이 목표인데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갈 길이 멀다라고 어제 라가르드 총재는 이제 얘기한 거죠. 네. 네. 자, 다시 미국 얘기로 좀 돌아가서 네. 연준이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균형을 잡고 지금까지 한 1년 이상 지금 해온 게 물가. 일단 물가 잡아야 되고 그래서 금리 쪽을 잘 정책을 운용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침체 우려까지 불거졌잖아요. 네. 요 한 굉장히 중요한 축이죠. 침체 쪽은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경제 네. 지표가 특별히 바뀐 거는 없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지금 4월 달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이라든지 네. 또 6월 달에 나온 세계은행의 전망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올해 성장률은 생각보다 낮을 거야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올해랑 좀 비슷할 거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전망한 것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3.4%에서 올해는 2.8로 이제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2.8로 낮아지고 내년도에는 올라는 가지만 뭐 올해 2.8에서 한 3.0 정도로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L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V자형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올해 조금 약간 낮게 형성이 되고 내년에도 살짝 높지만 그래도 뭐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약간 회복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도 1.6으로 봤고요. 올해 성장률은 내년도에는 1.1로 봤습니다. 세계은행도.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아까 거의 지금 네. 연준의 발표가 거기서 벗어나진 않은 거죠? 네. 서프라이즈는 아닌 네. 거죠? 예. 그래도 뭐 경제 전망이 뭐 틀리라고 있다라고 조롱은 받지만 그래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럼요. 게 예. 이제 예. 계량적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네. 어느 정도의 이제 추세는 맞거든요. 네, 맞죠. 네, 예. 숫자는 예. 틀려도 예. 그래서 추세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세가 중요하니까 예. 추세가 L자형이라고 하면 기업 이익도 사실은 우리가 보는 내년도에 아주 서프라이즈한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돼 있는 S&P 500 기업의 EPS 증가율이 내년에 한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네. 그걸 주가에 반영해서 S&P 500 PER이 12개월 포워드 EPS로 18.5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전망이냐 실제로 내년도에 한 10% 가까이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증가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퀘스천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와 기업이익의 시장에서의 보는 전망,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미스매칭되는 서로 괴리를 보이는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올리고 싶은 사람들의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빅테크나 뭐 AI 같은 거는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뭐 그런 거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섹터가 지금 굉장히 집중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상반기를 보면 뭐 키워드가 AI였죠. 네. 지금 뭐 테슬라 주가도 뭐 어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연초 대비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올랐죠. 테슬라가 왜 올라가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것도 AI잖아. 네. 자율차라는 게 사실 똑똑한 예. AI가 예. 좀 블랙박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게 자동차 회사라면 PR을 그렇게 높게 줄 수가 없는 거죠. 또 마진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테슬라마저도 AI 논리에 지금 이제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올라갈 정도로 뭐 최근에 오라클 뭐 이런 것들도 뭐 AI인 거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뭐 말할 것도 말할 없고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지금 다 AI 열풍인데 그 AI가 사실은 만약에 중소형주였다면
존재감이 없었겠죠.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근데 탑 10, 시가총액 탑 10 종목들이 AI 관련주다 보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끌고 가면서 지수 자체가 레벨업 돼버린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AI는 오케이. AI는 앞으로도 이제 조금 시장을 또 세상을 주도할 섹터고 키워드니까 지금 사실 IT, S&P 500의 IT 섹터의 PER이 한 27배밖에 안 되잖아요. 네. 밖에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가 19배 뭐 요 정도인데 예. 19배인데 IT 섹터 뭐 26배, 7배 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20배 뭐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 있고 기업들이 튼튼하니까 뭐 시장 평균보다 PR이 높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정도를 거품이다. 정말 말도 안 돼라고 이제 치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약간 성장성이 잘 반영되고 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지수를 너무 부담스럽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얘네만 달리면 그러면 시장이 좀 오래 못 가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못 가는 속성이 있어? 그러면 우리도 좀 달려줄게. 그러면서 러셀 2000 중소형주도 달렸고 다우도 조금 최근에 오르고 네. 뭐 경기 어제도 순환주도 좀 그래요. 예. 오르고 그래 우리도 순환해 줄게 이러면서 네. 이제 오히려 더 대범한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꺾일 기세가 네. 없는 거죠. 근데 물론 AI라는 새로운 그런 뭔가 뭐 이게 실질인지 환상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일부에서는 AI 전에도 빅테크가 강할 때 야, 이자율이 높으면 빅테크가 결국 생산성을 낮춰줄 것이고 또 빅테크는 좋은 뭐 상품이 많으니까 결국 빅테크를 사야 돼 이런 분위기가 사실 있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그래도 그 뭐 네. 상품이 좋은 네. IT가 버티지 않겠냐 뭐 네.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지금 시장은 조금 좋은 쪽으로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네. 선수급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뭐로 가도 지금 시장은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네.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조금 뭐 구성 항목들 이런 네. 것들을 브레이크다운하면 신흥국이 조금 그동안 성장을 해왔던 가장 큰 키 드라이버라고 이제 보는 네. 설비 투자라든지 노동력의 투입 이런 것들은 지금 성장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성장률이 경기 순환은 타지만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전 세계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조금 변동성이 있긴 네.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어쨌든 구도가 선진국의 생산성이 기반된 성장률 어쨌든 붐업 이런 쪽으로 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사실은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들 혹은 혁신 성장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경기 순환을 생산성으로 극복하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 기술 기반, 지식 기반 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패밀리스 네. 공장을 안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와 엔진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있는 기업들, 네.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예. 네, 그럼으로써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의 생산성으로 세계 경제가 이 난관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그런 기업들이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주가 상승의 논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단기 과열이냐. 네.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도권을 갖고 선수 교체를 하면서 또 1등 기업이 좀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순환하는 것은 이제 오케이. 네. 그거는 논리상 굉장히 뭐 결함이 없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지 네. 너무 한쪽 섹터가 독주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시장이 조금 피로감이
빨리 오면서 조금 오래갈 장세가 오히려 조금 일찍 꺾이거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리스크도 약간은 감안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사실 시장의 단기 과열로 보면 뭐 오늘 밤에 시장이 조금 뭐 며칠 조정을 보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네. 그런 과열 국면이죠. 예. 그런데 거품 국면은 분명히 아닙니다.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못 미친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의 계절을 여름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장을 보면서 썸머랠리 얘기를 덥긴 한데. 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대 없이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뭐 시장은 뭐 가을, 겨울, 뭐 봄이 이렇게 막 뒤섞여서 일어나는 경우도 그렇죠. 많은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사실은 하반기 이제 경기 둔화 내년까지 경기가 차분해질 거를 예상하면 이제 약간 가을에서 겨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여름 장세인 거고요. 실적 기반의 좋은 기업들의 멀티플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면서 주가가 대담하게 올라가는 여름 장세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통화 정책은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기간이고 뭐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계속 올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을 장세죠. 사실은 약세장의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약세장의 초입 국면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장인 것 같습니다.